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 기대감에 5% 급등했습니다. JP모건이 마이크론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알리바바와 기술 협력에 나섭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장 초반 나온 제조업 PMI가 15개월 내 최저를 기록하며 예상을 밑돌았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이어지며 3대 지수는 강보합 마감했고 다우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JP모건이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AI 및 서버 수요가 실적을 견인할 거라며 호실적을 전망했는데요. 사실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와 걱정이 공존합니다. 뉴욕 시간으로 오늘 아침 6시에 올라온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의 헤드라인인데요. 마이크론 부스트가 필요해 라는 제목이죠. 이 마이크론의 주가는 3개월 전 고점에 비해 40%가량 하락했습니다. 물론 AI 수요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매출은 PC 및 스마트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적하는데요. 해당 시장은 이미 고도로 성숙했기에 기껏해야 성장률이 한 자릿수대에 그친다는 겁니다. 최근 불거진 HBM 공급 과잉 논란 역시도 추가 우려 요인으로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 역시 살아있는 상황, 매출은 전년 대비 91% 급증한 76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D램 부문의 성장 둔화에 주목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실적 결과에 집중할 것인가, 어디에 방점이 찍히냐에 따라 주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의 주가가 이틀 연속 큰 폭의 회복에 나섭니다. 전일 퀄컴이 인수를 제안한 데 더해 자산운용사 아플로 글로벌이 투자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영향인데요. 확정은 아니지만 제안 금액은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투자 성사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의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감 속 주가는 3.3% 올랐습니다. 최저가 대비 20% 이상 회복하고 있습니다. 메타 커넥트 행사를 앞두고 메타의 주가가 연일 오릅니다. 지난 9거래일간 딱 하루 빼고 전부 상승했는데요. 한편 메타의 AI 챗봇, 그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영국과 할리우드의 거물급 배우 주디 덴치와 존 시나 등이 채택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메타는 이들을 포함한 5명의 배우들과 계약을 맺고 사용자들에게 목소리 옵션 선택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GM은 번스타인이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내려잡자 1.7% 하락했습니다. TD 코엔이 울타뷰티의 매출 성장률이 둔화 중이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내려잡았습니다. 주가는 2% 하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의 상승 주역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5% 가까운 상승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바클레이스의 인도량 전망치 상향 조정이었는데요. 이 바클레이스에서 올해 테슬라의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47만 대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보냈습니다. 지난해 2분기와는 비교해보면 8%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확대가 글로벌 누적 실적을 강력하게 견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테슬라는 앞서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감소한 실적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 보여진 판매량을 기반으로 이제는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보여집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며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0월에 공개가 될 로보택시에 주목하고 있다며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판매량에 자율시장 확대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우선 10월 2일 3분기 인도량 실적부터 로보택시의 공개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장착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리 이유로 2027년식 소프트웨어 차량부터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이 중국 차량이 미국 도로에 넘쳐나기 전에 미국인을 보호해야 한다라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더욱이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찌 보면 강력한 대중 제재가 나온 시점에서 엔비디아는 알리바바와 손을 잡았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자동차용 대형 멀티모달 모델을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했다고 밝힌 겁니다.
엔비디아는 컴퓨팅 인프라의 급증하는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다 라고 전해온 바가 있는데, 이렇게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LMM이 엔비디아 자동차 플랫폼에 통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미 정부의 추가 규제 조치가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대중 제재가 한국을 포함한 대중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업계 공급망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 유가는 유럽과 중국 시장의 경제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감에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에 반면 천연가스는 8%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걸프 해안에 허리케인이 강타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졌고, 또 천연가스 생산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12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금리 인하 효과를 가득 받아갑니다.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65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출근길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좀 쌀쌀한 출근길입니다. 이렇게 큰 일교차에 주의하시면서 더 편안한 하루 되시길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응원하겠습니다.